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생각보다는 지수가 좀 많이 밀렸어요. 하락 파동을 만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락 3파동까지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조정이 좀 더 길어질 거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시장이 떨어진다고 단가를 내치시면 안 돼요. 이게 물타기라고 얘기하잖아. 그건 지금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좀 더 기다리는 게 좀 나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주식을 분석함에 있어도 두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기본적 분석과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 기본적인 분석은 거시경제, 그 다음에 뭐 기본적 분석은 미시경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하고 디테일하게 봤을 때 디테일하게 보려면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흐름, 그러니까 수급이라든지 지금 오늘의 변화된 모습, 그 다음에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떨 거냐라는 걸 두 가지를 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믹싱을 하는 거죠. 이게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예측의 영역인 거예요. 그 주식함에 있어서 정답이 없거든요. 누구 말이 맞다, 누구 말이 틀리다, 이건 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 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말하는 시간에 현상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 예측을 하는 거죠. 뭐가? 첫 번째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올라갔던 것들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재택근무, 이게 쉽게 생각하면 재택근무, 우리나라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수출이 많이 늘어났었어요. 뭐 IT, 뭐 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전반적인 내수 용품들이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게 작년에 아니었나라고 봐요. 근데 올해 그 5월 기점으로 해서 수출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뭐 원자재 부족이라든지 그다음 미국의 소비의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뭐 이런 그 재택근무라든지 해서 IT 기기들이 많이 판매가 됐다면 이제는 이제 밖에 나가서 여행을 하고 즐기는 이쪽으로 소비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했던 그 제조업 중심의 수출이 많이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거시적으로 흐름이 안 좋은 거잖아. 이걸 우리가 첫 번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도대체 실적은 좋은 것 같은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가요? 라고 했을 때는 전 외국인의 수급의 부재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의 수급의 부재라고 보면 돼요. 자, 우리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은 작년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라인들을 우리 누가 샀냐?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개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샀다라고 보여져요. 그죠? 개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샀어요. 근데 그 개인들이 많이 샀고 외국인 기관들은 진짜 많이 팔았어요. 매도가 일어났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가격이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외국인들은 팔기 시작했거든요. 기관하고 메이저들은. 근데 지금 굳이 여기서 이 개인들이 많이 산 그 위치에 있는 밴드에 외국인이 사서 끌어올릴까요? 안 올려요. 절대 안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얘들은 그동안에 그래 롱을 하게 냅뒀어요. 왜? 공매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공매도가 되니까 공매도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굳이 여기서 롱을 잡아가지고 개인들 수익을 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왜? 머니게임인 거잖아. 버는 자가 있으면 잃은 자가 있고 잃은 자가 있으면 버는 자가 있는 게임 시장이 주식시장인 거잖아요. 그럼 돈이 가장 많은 메이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봐봐요. 그 전에 다 팔았는데 굳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또 공매도가 되기 때문에 공매도 압박, 숏 방향을 많이 치는 거예요. 왜? 거품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게 유동의 힘이거든요. 그게 또 신용 물량에 한몫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럼 외국인 안 살 거냐? 아니, 사요. 결국은 사요. 왜? 우리나라 주가는 역사로 봤을 때는 결국 우상향이라는 얘기예요. 다만 이런 진폭이 있을 뿐이에요. 이것도 진폭이 나와요. 이 진폭이 지나면 다시 레벨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또 다시 레벨업. 근데 이 흐름 속에서 오늘 내일 흐름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라는 것들인 거죠. 첫 번째, 물타기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계속 지금 사야 되는 거야? 종목을 뭐 손절 다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냐? 이런 거죠. 근데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현금이 있으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보유하고 계셔라. 지금 사지 마세요.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 지금은 저점이 안 나왔거든요. 3파동이라고 그랬어요. 하락 3파, 이 얼리트 파동이라고 있는데요. 상승 5파, 하락 3파인데 이게 잘 안 맞아요. 근데 하락 3파는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이 세 개 파동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블 바닥 잡다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레벨업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야? 조종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으로 밀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김영구 올라간다는데 왜 떨어진다고 하는데 왜 올라가? 근데 결국은 떨어지잖아요. 그죠? 여기 올라갔는데 떨어지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상승기능은 상승기능 짧고 하락기능 길어요. 상승기능 길고 하락기능 짧다고. 그러면 파동이 만들어진 자리거든요. 그리고 추세는 꺾였다라고 얘기해요. 이 추세는 바로 뭐 오늘 다음 달 그렇게 빨리 회복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는 폭발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봐요. 그게 공평하죠. 주식은 진짜 공평해요. 그동안 많이 올라간 애는 떨어지고 떨어진 애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오늘 보면 또 제약바이오, 셀트리온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이클을 볼 때는 가장 못 올라가는 업종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2020년에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게 제약바이오 엑스테거든요. 2020년에 가장 많이 올라왔고 21년에 가장 많이 빠졌던 기업이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봐요. 그러면 내년에는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확률이 커요. 그래서 실적이 받쳐주는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이제 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레벨 단위거든요. 작년에 기억나시죠? 2019년에 제가 방송을 다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셀트리온 15만원에 많이 사라고 얘기했었어요. 강추. 남들은 다 팔아라 갈 때 제가 사러 간 적이 있어요. 많이 올랐죠? 지금도 살 자리예요. 예, 지금 만약에 내가 업종을 선택하고 싶다. 그럼 실적이 바뀌어주는 제약주들 있잖아요. 실적이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우리가 보는 게 나아요. 이게 다운사이클에 업사이클 될 수 있는 업종이 뭐냐고 했을 때는 아마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제약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쪽 사이클 저평가 국면이라 이쪽을 좀 보는 건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탁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2% 정도 빠졌잖아요. 코탁은 먼저 정책주를 잘 봐야 돼요. 오늘 정책주는 강화했어요. 정책주 관련주들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자리 정책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쪽으로 또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움직였던 게 뭐 그 게임주도 많이 움직였잖아요. 메타버스, NFT 이쪽으로 해서 많이 움직였는데요. 이거 단계예요. 오래 못 가요. 이거는 오래 못 가고 이제 이쪽에서 어느 쪽으로 묶이냐라고 했을 때 정책주로 움직일 거예요. 대선 정책 공약들, 건설, 의약품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첫 번째 확실한 거는 건설 쪽이잖아요. 건설 경기, 그죠? 예. 아파트 이런 정책들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형 건설단을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노령화, 저출산 관련주, 그 다음에 일자리 뭐 이런 것들로 또 한 번 시장이 파동이 올 거예요. 이 파동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런 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소팅을 해서 이런 관련주를 잘 보는 게 내년 2월달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코탁하고 그 거래소는 좀 빠져요. 빠질 때 그래도 강한 것들은 뭐냐?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테마의 힘들, 정책적으로 움직이거나 가장 이슈가 되는 테마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본다면 이 시장 좀 쉽게 또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 것들로 요약 합축하자라는 것들인 거죠. 도대체 정책이 뭐지? 이런 정책을 내놨는데 뉴스페이퍼 찾아보고 관련주도 보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이슈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자라는 코멘트 드릴게요. 예. 그런 이슈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관련 종목을 찾아서 매칭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은 빠져있는 제약바이오를 조금씩 사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적 있는 것들만. 실적 없는 거 하지 마요. 힘들어. 그러니까 실적을 잡아주는 올해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로 저평가 국면에 있는 뭐 그런 종목들로 우리가 보는 거는 어떠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뭐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메리트가 없어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정유, 화학 다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약바이오 섹터가 제일 가격에 메리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쪽 그 업종의 실적이 좋은 정보 잘 찾아내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당분간 매번 얘기했죠. 제가 올해는 조정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조정이 들어와서 빠지기 시작했네요. 현금이 있는 분들은 지금 아직까지 현금을 쓰지 마시고요. 조금 더 있다 현금을 쓰는 전략을 쓰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떨어지는 거 사지 마요. 지금은 계속 막 물타기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저점 나왔을 때 시그널이 나왔을 때 외국인 특히 현물하고 선물이 강하게 들어온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시그널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시그널은 제가 잡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어려운 시장 많이 고생이 하셨고요. 어차피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만 급할 필요 없어요. 시장은 절대 급하지 않으니까 나만 허둥지둥 할 필요 없어요. 여유롭게 보면 자기 자리 다 갖다 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놓으면 제가 저점이 나왔을 때 또 코멘트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고요. 요즘 뭐 독감이 또 유행이니까 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개울개울 팍팍 감사합니다.